손상원의 우아한 공연 이야기, 손오공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오공에서 새로운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예술계에 유명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지원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축제계에 핫해진 이재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본인 입으로 먼저 말씀하셨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의 예술 감독을 굉장히 길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원 탈축제 예술 감독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제 총감독을 현재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웰컴 대학로 축제 총감독을 현재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3 궁중문화축전의 총감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더라도 지금 현직입니다. 전직이 아니라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잘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코너에서는 조금 편하게 편하시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이 축제 감독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을 축제 감독이라고 하나요? 축제 감독은 굉장히 할 일이 많죠. 어떤 축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처음 만들어지는 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예산 그리고 컨텐츠.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보다는 뭐 컨텐츠가 먼저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유형화시켜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는 컨텐츠 유형을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 기획부터 단계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고 총괄의 느낌인 거죠. 컨텐츠 예산, 그다음에 인력, 홍보 마켓 뭐 다 총괄해서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인 거고. 그걸 이제 최초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거고, 기존에 있던 축제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을 때는 비슷하긴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도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켓은 기존에 시스템적으로 잘 해왔었던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고요. 또 현장에서는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이 뭔가요? 뭐 민원 대행도 해야 되고요. 또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어떤 축제는 전화 받자마자 제 이름을 아는 축제도 있고요. 그래서 쌍욕부터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감독은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죠. 또 하나는 타인이 보통의 스태프들이나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고민. 그러니까 뭐 퍼레이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은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로는 그 퍼포먼스를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보통 한국의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으로는 거의 가장행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만든 퍼포먼스 퍼레이드는 어쨌든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노면이 아스팔트 위나 시멘트 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 하는 친구들이 덤블링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닥에 아주 잔돌, 아주 작은 잔돌이 굉장히 큰 부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스태프들이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빗자루를 들고 아스팔트 위를 혼자 쓸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저건 이재원 감독이 누군가에 뭘 보여주려고 쇼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은 그게 되게 저한테는 큰 중요한 요소. 그런 거죠. 축제 감독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총괄 청소반장 같은 느낌? 축제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사실 민간 자본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안에서 나오는 돈 갖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사업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끝난 뒤에 정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줄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끝났을 때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설명 듣는데 이 청소반장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더니 네, 네. 새벽에 청소를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마무리한다. 네, 맞아요. 네네. 멋진 얘기를 했어요, 그랬나? 아니요, 편집될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만약에 제가 축제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좀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뭐 기획을 공부해가지고 기획자가 된 것도 아니고, 축제를 공부해서 축제 감독이 된 게 아니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오래 했던 것이 있었고, 우연치 않게 첫 번째 만든 축제가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축제 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축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축제를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충분한 지식과 공부가 되어 있을 때 감독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획이 좋기 때문에 축제에 뛰어들고 축제 감독을 맡는다라는 것은 조금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기획이란 파트만으로 축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축제 감독의 역할을 한정짓기에는 사실은 고민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넓고 많은 것 네네네.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우를 하실 때부터 제가 뵀기 때문에 네. 네, 그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경험을 다 축적해서 감독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도 축제 감독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충분 네, 조건이 네, 되지 네, 않을까. 네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축제를 제목만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그 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제일 큰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그 강원도 영월 주천면 신일리라는 산골 소년이에요. 네. 나무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토끼도 잡고 꿩도 잡고 뭐 멧돼지도 잡고 학교까지 몇 킬로 걸으셨다면서요? 학교까지 6km를 매일 왕복해서 버스가 없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이 우리 동네에 처음 왔어요. 그런 시골에서 되게 자랐는데 제가 2022년 연말에 궁중문화축전을 맡게 되신 맡게 거예요. 됐죠. 그러면서 이게 개천에서 용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이죠. 네. 네. 특히 궁을 왕들이 살던 되게 신성한 곳에 특히 제가 역사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0점 수준인 사람을 이렇게 그 감독으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문화재 재단도 조금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대한민국의 궁중문화축제나 하면 모든 감독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쟤는 뭔데 고민을 한다고 하지? 이랬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새로운 유형에서 새롭게 이 궁중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궁이라는 것을 신성한 궁을 대중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역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천에서 용도 한번 나보자. 이런 생각 갖고 했었는데 너무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경복궁, 창덕궁, 또 창덕궁은 특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서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올해가 사실은 창경궁 환원이는 40주년이에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탄압받으면서 창경궁이 창경원 동물원, 동물원이 됐었죠. 국가의 상징인 국왕이 살던 곳을 놀이터로 만들어 버린 아마 거죠. MZ 세대 분들은 모르실 모르죠. 텐데, 저도 어릴 때 창경궁의 동물원 구경 맞아요. 갔습니다. 코끼리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물며 너무 시골 출신이라 창경원은 뉴스에서 만들어봤지 가보지도 않았어요. 환원 4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뭐 개인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도가 잘 먹힌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시도가 또 평가하는 분들에게는 또 점수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거는 바라보는 시각들의 차이에서 오는 뭐 이런 건데 가장 어려운 건 아마 궁중문화축전은 역사학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다. 신중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전문가에게 또 의견을 묻는 고증을 해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해석을 하기가 조금 버거웠다. 그러니까
벽이 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랑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예술가들은 마치 이게 자칫하면 내가 내 작품을 하고 싶은데 나의 해석을 누군가에게 자꾸 경계하는 것 같고 차단당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 좋았던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창경궁인가요? 그 오경택 연출이 했던 이머시브 영조 50주년 생일. 영조의 50주년 생일의 스토리를 가지고 저도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 실제 배우들과 같이 그 궁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저희가 한 2시간짜리 네. 라이브 영화, 라이브 연극 같은 느낌이어서 모든 관람객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현실에서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코믹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이 웃었어요. 예, 많이 웃으면서도. 창경궁 구조가 왜 단이 되게 높잖아요. 2층 구조에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쪽 계단. 네네. 그 대신들이 막 그 설득하기 위해서 20명이 무리지어서 그 1층을 가로질러서 2층까지 계단을 뛰어오르는 장면은 왕을 만나러 가는. 네, 예. 뭐 마치 그 개국 콘서트 같은 느낌도 아니 약간 봄이었는데 좀 더웠어요. 예, 그분들이 와서 대사를 제 코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헐떡헐떡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새로운 뭐라 그럴까 우리 전통 한옥이나 또 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또 시도가 굉장히 너무 훌륭한 시도였고요. 아마 보신 분들은 그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 이머시브 극이 요즘 유행이기도 하지만 궁을 배경으로 한 좋은 사례로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46 공연이었어요. 해질 무렵에 궁에서 뮤지컬을 본다는 것 자체로 객석에 앉아 있는데 이미 시작 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공연을 보는 동안 이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이렇게 세구나. 굉장히 하기 힘드셨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감독을 그만둬야 되나? 내가 감독을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게 특히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해요. 문화재청이 있고 유적본부단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협조를 다 문화재재단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오케이를 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궁마다 관리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관리소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공간들이다 보니까 보호 유지 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관리소의 설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한 번도 이제 야간 프로그램으로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걱정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에 들어가면 마당이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박석이라고 그러고 뭐 월대라고 하고 이런 건데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그 야외 공간들이 그게 이제 품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품괴석은 또 재료를 구하기가 뭐 어디 저쪽 전라도 어디를 가면 못 구하면 북한 갔다 와야 된다나. 그 돌을 만약에 뭐 파손이 됐을 때. 파손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북한을 갔다 와야 되는데 사전에 막 어쨌든 그 설득이 유연하진 않았지만 잘 돼서 그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세종 1446을 우리가 근정전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그 스토리를 잘 이끌어냈고 그게 또 큰 방향성을 이끌어냈었는데 객석도 유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거의 순식간에 매진됐다고 2분 만에 3,200석이 솔드아웃 됐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참 하늘이 역시 궁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했고 했던 게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왜 시작한 날부터 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저 한겨울 파카를 입었어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네, 좀 추웠습니다. 그런 역경들이 있어요.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순서를 바꿔서 말 나온 김에 웰컴 대학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축제 감독이 된 폼이 아니고 축제를 만들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조금 알려진 감독이 되다 보니까 공중문화축전이나 웰컴 대학로도 저한테 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히 받아들이죠. 작년에 2022년도 웰컴 대학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로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예술이 있는 공간을 알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웰컴 대학로 하면 예술 축제라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큰데 예술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외부에 알리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대학로를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의 해석이 있는 건데 사실 진행하면서도 헷갈려요. 그 예술 축제가 야 이게 관광 축제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명확한 건 이제 웰컴 대학로를 주최하고 후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서나 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예술 축제가 아니라 맞아요. 관광 축제인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대학로를 와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국내외 맞아요. 관광객이. 예. 아무래도 대학로는 예술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네.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특히 이제 연극, 네. 무용이 중심이다 보니까 예, 연극무용. 그분들을 어떻게 여기에 같이 조금씩 결합해서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거리 퍼포먼스가 주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네. 또 요즘 K 댄스도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고 K 드라마, K 뭐 영화 이게 굉장히 폭발적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는 K 퍼포먼스 컨텐츠들을 좀 개발해서 대학로에서 선보이자. 그래서 그것이 좀 이슈화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술단체들이 참가하는 퍼포먼스형으로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것도 고민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갑자기 상승되는 그런 효과였던 그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2년도부터 감독을 맡으셨고 네. 이제 2년째 올해까지 네, 하는데 작년에 그 성과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의 변화 때문에 반응이었을까요? 축제를 하다 보면 이게 예술형이냐 아니면 어떤 관광형이냐를 떠나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중에 본질적 콘텐츠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슈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거기에 퍼포먼스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면서 예술의 다양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축제 안에 담을 것일까 담아낼 거지 그 고민이 있었는데 작년에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연세대 피아노과 교수님을 모셔서 네. 검정색 그랜드가 그랜드 아스팔트 피아노. 위에 네네. 올라왔죠. 그 순간 사람들이 되게 이건 뭐지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피아노가 연주되어졌을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 또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웅장하거나 어떤 뭐 차량이나 이런 데크를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군무로서만 가능했던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유튜버를 본 많은 분들이 중계를 본 분들이 전화가 와서 아 대학로에 내가 안 간 지 5년 10년 됐는데 아하. 야 대학로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전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네. 대학로라는 인식을 조금 강화시켰던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작년의 평가 플러스 올해 또 좋은 평가를 통해서 웰컴 대학로가 어쨌든 기대 속에서 10월 달에 되죠? 네, 올해는 이제 10월 네. 14, 15가 이제 그 10월 1일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프린지 형식으로 공연을 자유참가 자국 형식으로 받아서 네네네. 웰컴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공연이 홍보되어져 있고 참가다 공연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인 컨텐츠는 14, 15일 날 저희가 아트 마켓을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15일 날 대학로 거리를 맡고 또 아. 개막식을 진행을 하는데 대학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들에게는 꿈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그 하늘에 나비가 날 겁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정선아리랑제는 제가 이제 올해 2년차 감독.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맡은 축제들은 단기적으로 다 한 번씩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선 아리랑제는 아리랑의 대부잖아요. 네. 우리가 아리랑도 또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아리랑을 어떻게 좀 확대하고 아리랑을 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A팝 댄스 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K-팝
R이 지금의 대세라면 네. 그 전신으로 가면 A-팝, 아리랑 그래서 A-팝 댄스 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조금 네. 히트를 좀 쳤던 것 같고 제가 또 퍼레이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외부 단체와 민간 지역 팀들 같이 했었는데 올해 제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재용 감독이 날짜를 잡으면 비나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엔 비를 갖고 다니는 감독이 돼버려가지고 허허. 14, 15, 16이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17일 하루 날씨가 좋았는데 너 내심 되게 걱정되었어요. 왜냐면 운동장이 또 뻘밭이라 관람객들이 그 푹푹 들어가는 진흙을 갖고 들어올 정도로. 네네. 근데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 우중에도. 아, 비가 오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됐다라는 얘기였었고 아하.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요즘 민감한 게 또 내년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먹고 살려면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 평가가 다들 너무 좋다고 네. 지역민들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내년 거를 준비하라는 미션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희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 재계약이 가능한 예술 감독의 노하우? 노하우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군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참여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되게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정선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또 그 지역민의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제기차기 이런 얘기에다가 줄다리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9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줄다리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줄다리기를 처음 한 거고 우리 스태프들도 줄다리기를 처음 한 거잖아. 잘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전국체전 개막식이 줄다리기. 줄다리기나 이 뭐죠? 이렇게 차전놀이. 뭐 줄다리기 이게 그냥 고정 레파토리였는데 맞아요. 이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됐죠. 맞아요.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막 연출부에서 이거를 극화시킨 거예요. 입장곡부터 해가지고 입장 퍼포먼스부터 이걸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고 단합도 생겼겠네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네. 다들 즐거워하셨고 뭐 하여간 재밌는 그런 퍼포먼스였고 네네. 실버 합창대 같은 경우도 참여 인원들이 너무 많았고 그 응원 오신 분들이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게 좀 재밌었고 네.